있는데 여기가 한 곳밖에 없어서 다 죽지 않을까요, 불량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고시원 화재 사고. 일명 벌집촌으로 불리는 고시원은 불이 났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화학약품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만 멀쩡 하나라도 플라스틱이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가장한 고시원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지된 취사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대피로인 탈출구는 차단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을 고발합니다.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가. 대학생 김모 씨도 이곳에 삽니다. 광주로 유학 오면서 마련한 김 씨의 첫 집인 셈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고 화장하고 뭐 TV 보고 이런 공간이고 이쪽은 제가 방을 안 써서 옷방으로 쓰고 있어요. 옷방도 쓰고. 고시원보다 방도 넓고 간단한 취사까지 가능한 게 마음에 들어 이 방을 계약했습니다. 게다가 세탁기에 냉장고까지 이른바 풀옵션으로 시설이 갖춰져 있어 40만 원이 넘는 월세에도 이 방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투룸 있다고 방이 하나도 없는데 투룸 하나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방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봤는데 다른 투룸도 봤는데 거기는 별로인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깨끗하고 나와서 여기로 바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방을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방음이 우선 안 되고요. 고시원처럼 방음이 안 돼요. 그리고 물소리를 틀면 윗집에서도 틀어도 들리고 옆집에서도 들리고 아랫집에서도 물을 틀면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2015년 10월까지 1년 원룸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엔 분명 원룸이라고 적혀있던 집이 실제로는 고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증금도 없고 월 한 25만 원 정도 내고 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증금 걸고 월세까지 비싸게 내고 사니까 주인 아줌마랑 관할구청에 민원을 냈다는 김 씨. 집주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집 막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했어요. 왜 민원 넣냐고. 아니,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키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벌금이랑 이런 거 나오면 다 물어내라고 막 그러면서 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여전히 집주인은 고시원임을 감춘 채 임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 더 주차가 횟수가 적으니까 땅은 비싸게 주고 사고. 네. 이거를 하려고 보면 어느 건물로 하려고 보면은 주차 대수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결국 고시원임을 순순히 인정하는 집주인. 하지만 불법 취사 시설 설치는 아주 잠깐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싱크대 물통은 있고요. 네. 이 인덕션 그런 것은 없어요. 처음에 인덕션을 저기 노주라고 한 집을 내 집을 넣어줬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으니까 7집을 이사를 다 보냈어요. 그 쓴 사람들을. 그래갖고 빈방이었는데 그 인덕션이 있어갖고 고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인덕션은 없었는데 왜 어디서 인덕션이 나왔을까 그랬더니 평소 아줌마가 싱크대 안에다가 그 인덕션을 넣어놨는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갈렸어요. 본래 고시원은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좁고 긴 복도 사이사이 다닥다닥 붙은 작은 방들.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어른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각 방마다 세탁시설은 물론 개별 취사시설 역시 불법. 모든 시설은 공동 사용이 원칙입니다. 어느 형태의 고시원, 변칙된 고시원들이 저기를 많이 신축, 증축, 개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이렇게 법을 지켜서 만든 이런 고시원들은 상당히 힘들죠. 고시원의 변칙 운영은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단 고시원을 신축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인데요. 원룸은 방 개수가 비교적 적지만 고시원은 최대 50실 안팎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원룸의 절반만 갖추면 됩니다. 고시원은 화재 위험 때문에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임대업자들에게 고시원은 제법 괜찮은 돈벌이로 통합니다.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고시텔 같은 경우는 달방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보증금 없이. 보증금 없이. 보증금 없이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25만 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원룸업자들이 고시원의 변칙 영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룸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19세대 렌즈인데 고시원은 층수가 높으면서도 세대를 많이 빼잖아요. 그러면 금전적 이익이 뭐가 좋겠어요? 고시원 재생이 더 낮잖아요. 고시원 생기기 전에는 10% 정도 공실이 돼 있었거든요. 네, 한 50% 정도 더 늘어났죠. 과도한 경쟁은 영업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 원룸업주들은 고시원 변칙 영업을 단속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 담당이 그 현장에 와서 보고 뭐 이상이 없다. 원래 뭐 싱크대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실도 달렸다. 너무 돈에 욕심을 가져오다 보니까 또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안면 서로 아름을 해갖고 또 이런 것도 뭐 단속 들으면 감사잡을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먹고는 살고 있지만은 너무 하더라는 거지. 임대 수입이 쏠쏠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원룸 가구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고시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쟁이 심해지면서 불법 영업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영업을 관할구청이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불법 영업이 단속된 경우는 단 한 건. 독서실도 있고 고시원을 불법 개조해 취사시설을 들여놓았다가 현재는 원상 복귀한 상태였는데요. 아니 뭐 경매에서 받았거나 해가지고 이제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돼 있거든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럼 시정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 촉구를 합니다. 이제 이게 행정 절차법상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도록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은 시정 촉구를까지 해도 시정이 안 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거든요. 정말 달라졌을까? 해당 고시원을 찾았지만 여전히 원룸처럼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시원 업주가 구청에 낸 사진에는 취사시설이 말끔히 정리됐지만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단속이 나오면은 인버터 같은 거 빼불고 이런 있는 것은 또 빼냈다가 단속 끝나면 다시 돌아넣고 사람을 또 입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가에 들어선 고시원은 심각한 주차난도 불러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이제 화재 발생 시 그 양쪽에 이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소방차 한 대 가기가 힘든 상황으로서 그 소방차 진입도 늦고 좀 사는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광주에 고시원은 몇 개나 있을까? 네, 고시원이 몇 개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광주의 5개 구청이 보내온 고시원 현황입니다. 동구 7개, 남구 3개 등 모두 합해도 채 30개가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산구는 고시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부동산 정보지에서 고시원을 검색하자 상당히 많은 고시원이 검색됩니다. 직접 고시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학가 근처라선지 여기저기 고시원 간판이 쉽게 눈에 띕니다. 고시텔에서 오피스텔형 고시원 등 그 이름도 각양각색입니다. 북구청의 말대로 고시원은 정말 10개뿐일까? 10개만 없으니까 100개뿐에 그러세요. 북구청 앞에 겁나잖아 지금 저 북구 그 고시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때 고시원이 엄청 많아요. 이쪽 상대 쪽으로 땡도 안 돼요. 지금 상대 뒤에만 해도 뭐 한 20개 이상 되고 있는데. 그래요? 겁나 많죠. 실제 고시원 개수와 통계가 다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냥 고시원이 자유업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업이 되면서 고시원 제일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건물을 지을 때 고시원으로 허가를 낸 사람은 건축공단장이 고시원으로 올라가시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고시원으로 바꿨을 때는 이제 안 나오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 고시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수십 개지만 여기서 고시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면은 잡히는 건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린 생활시설인 학원과 노래방 등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시원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2년인가 3년인가 또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일반인의 상식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학원하고 노래방하고 안마실수하고 단란주점 하던 거를 그냥 내부 리모델링만 해서 바로 고시원업을 할 수 있다. 그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아들이나 딸을 고시원에 이제 공부하라고 들여보내는데 가서 이제 보내는데 내가 건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모르신 분들은. 북구청은 건축법을 잘 몰라 생긴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온 뒤 북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다른 용도를 고시원으로 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써야 되죠. 그 부분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고시원이 하나도 없다고 했던 광산구는 어떨까? 인구 40만의 광산구에 정말 고시원이 없는지 다시 물었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취재팀은 부동산 정보지와 포털을 검색해가며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고시텔 하나가 눈에 띕니다. 실례합니다. 저 KBS인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고시텔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여기도 좀 고시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요? 주인의 동의를 얻어 고시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 대신 침대와 텔레비전뿐. 입주자들은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1인실인가요? 2인실인가요? 여기는요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그럼 2인실, 3인실 여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나요? 2인실은 36만 원요. 안에 뭐 이렇게 취사나 뭐 이렇게 싱크대나 이렇게 뭐 이런 건 할 수 없고. 근데 자기네들이 와서 밥 해먹을 사람 해먹자. 어때 냉장고 조그만 게 없으니까. 방은 이렇게 생긴 거고 안에 취사실은 일단 없는 거네요. 고시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서에 소방 점검 받으시고 다른 거 구청에 뭐 이렇게 신고하거나 뭐 허가 받을 거 필요 없나요? 아마 했을 건데요.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놀랍게도 고시원과 전혀 다른 안마시술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받아 고시원 운영이 가능한 걸까? 고시원으로 이게 용도가 돼 있는 거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용도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안마시술소 이런 것들도 그 영업이 가능한가요? 고시원 영업이 가능합니까? 건축법상에는 별도로 용도 변경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같은 근련 생활시설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 변경은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 하지만 건축법을 확인한 뒤 말을 바꿉니다. 다중생활시설로 돼 있는 것은 용도 변경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고시원이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이 것을. 부분은 고시원만 별도로 용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 잘못했습니다. 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단 용도 변경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근데 노래방이나 음식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고시원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요. 단속해봐도 그렇고 시사자도 없고 그것은 이제 단속권인데 없다고 그냥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고시원보다도 그 상업용 건축물을 했을 때 노래방이나 음식점을 했을 때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주의 모든 구청이 단속은커녕 고시원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 취재팀은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끝에 광주 지역 고시원 188곳의 현황을 입수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곳은 61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학원이나 독서실, 의원, 심지어는 안마시술소로 허가받은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5곳 중 1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시원을 중축했습니다. 세월호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중축을 했듯이 고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거나 불법이 묵인될 경우 언제든 사고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리석게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며 요란을 떨곤 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사고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을까?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합니다. KBS의 김기준 기자인데요. 저희 지금 고시원에 와 있어요. 혹시 잠깐 좀 뵐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예고 없이 무작위로 찾아간 고시원. 우리 집이 아니라서. 관리만 하시는? 네, 제가 잠깐 이것도 봐주는 거라서. 임대하시니까? 네. 찾아간 고시원 대부분은 공개를 꺼렸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방 점검을 받고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실례합니다. 저기 KBS인데요. 예. 혹시 여기도 소방세 점검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 1년에 혹시 몇 번이나 나오나요? 1년에 한 2번 나오나? 1년에 2번 정도? 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물 뒤쪽을 살피자 피난 사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시원. 불이 난리가 날 수도 없게끔 다 여기 방 하나가 이렇게 청량값처럼 기둥이 여기로 밀어요. 그 문만, 이 방한 문만 닫아버리면 방문이 방화문이잖아요. 닫아버리면 불이 번지지 않게끔 돼요. 소방시설만큼은 완벽하다며 내부를 공개하는 업주. 큰 돈을 들여 시설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화재 나면 이게 벨 누르는 게 방마다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스프링클러와 소방벨 등 소방 안전시설은 고시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소방서를 했기 때문에 소방서 때 건설을 빵빵 쳐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소방서의 안전점검에서는 광주의 모든 고시원이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양호하다 방치하는 사이 화재의 위험은 신압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백목현상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정한 그 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폭과 이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그 장애물에 의해서 축소가 된다든지 또는 폐쇄가 되게 되면 거기 안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피난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5.5제곱미터의 좁고 어두운 방. 이곳은 누군가에겐 삶의 안식처입니다. 이딴 사고의 위험 수위는 이미 빨간불. 고시원은 불신과 불안의 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집만큼은 돈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